안녕하세요, 농설남입니다. 오늘은 농구 그 자체로 불리는 남자,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농구도사 요키치의 구애를 받고 덴버에 합류한 웨스트브룩은 시즌 초만 해도 수많은 덴버 팬들에게 걱정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NBA가 개막한 10월 4경기 평균 20분가량 출전하면서 9.8득점, 야투율 27%, 3점슛 25%, 2.8 리바운드, 3.8 어시스트, 1.3 스틸에 득실 마진 마이너스 9.5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웨스트브룩의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영입 당시부터 웨스트브룩의 볼 소유를 오래하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와의 공존 문제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는데 10월의 지표는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11월에는 13경기 평균 26분 정도 출전하며 12.9득점, 야투율 42.3%, 4.5 리바운드, 6.6 어시스트, 1.5 스틸을 기록하며 출전 시간에 비례하여 스텝 볼륨 모두 증가하는 듯 했지만 평균 3개의 턴오버와 평균 득실 마진 마이너스 3.2점은 여전히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고 언론과 팬들은 웨스트브룩이 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시즌 트리플 더블로 MVP를 접수했던 버럭신의 부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월 14경기 평균 28분여를 출전하며 12득점, 야투율 51.8%, 5.1 리바운드, 7.1 어시스트, 2.1 스틸로 효율이 부쩍 올라감과 동시에 득실 마진 플러스 3.1점을 기록하며 마침내 요키치와 효율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경기를 지켜보면 스탯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훨씬 경기력이 좋아진 부분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웨스트브룩의 필드골 상세 내역 데이터를 통해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11월까지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볼 소유를 오래하기로 유명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다. 전체 필드골 성공 중에 50%나 3번 이상 드리블을 동반했고 6초 이상 볼을 소유하면서 필드골을 시도한 경우가 30%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공격 형태의 분배를 보시면 웨스트브룩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체 공격의 절반 이상을 점퍼로 시도하면서 단 31%의 성공률이라는 극악의 효율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 누적된 기록을 살펴보면 완전히 달라진 웨스트브룩의 큰 결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50%에 달하던 드리블 공격이 30%대로 줄었고 그만큼 드리블 없는 공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볼 소유 시간 역시 2초 이내로 처리한 경우가 55%로 20%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공격 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비효율적이던 풀업 공격 비중을 20%나 줄이고 그만큼 리머텍과 캐치앤슛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는 웨스트브룩의 공격 효율성이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표였고 실제로 야투율이 전과 비교하여 1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트브룩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16-17 시즌 31.6득점, 10.7 리바운드, 10.4 어시스트로 커리어 첫 시즌 트리플 더블과 리그 MVP를 기록하고 그 뒤 3시즌 연속 트리플 더블 시즌을 기록하는 동안 웨스트브룩은 썬더스 그 자체가 되어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팀 전체 기량을 끌어올리는 농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우승을 위해 오클라호마를 떠나 지금까지 휴스턴, 레이커스, 클리퍼스로 이적을 반복하며 제임스 하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등 리그 정상급 슈퍼스타가 속한 팀에 합류하였는데 코트 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해야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웨스트브룩은 좀처럼 다른 스타 플레이어와 공존하지 못하며 퍼포먼스가 줄었고 결국 5년간 최고 성적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넘치던 스텝 볼륨도 형편없이 떨어졌고 시장의 평판도 한물간 고집불통의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의 선수 생활이 마무리되어가나 싶던 찰나 우승을 위한 전력 보강이 필요하던 요키치의 덴버가 손을 내밀었고 의욕 넘치게 합류한 웨스트브룩은 시즌 초반 열심히 해보려고 본인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요키치 중심으로 수년간 다져온 덴버의 확고한 스타일은 웨스트브룩의 성향과 너무도 달랐고 여기서 분명 웨스트브룩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브룩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인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커리어 마지막 목표인 파이널 우승을 위해 리그 3의 MVP이자 2020년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덴버의 에이스 요키치의 조력자 역할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 본인이 이뤄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성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파이널 우승 반지가 웨스트브룩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욕심을 버린 웨스트브룩과 요키치의 조합은 정말 리그 모든 팀을 긴장하게 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즌 마지막, 그리고 플레이오프로 갈수록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결심과 도전, 그 선택이 NBA 우승 경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농구에 대한 모든 이야기, 농설남이었습니다.